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흐르는 내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위로 나누어진 두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같은 내에서 빨래를 하며 지내는 터라 마치 한 마을 사람처럼 친숙하게 지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빨래터가 여름밤에는 목욕탕으로 변하는데 두 마을이 의논하여 남자가 목욕하는 날과 여자가 목욕하는 날이 따로 정해두고 있었다. 여자가 목욕하는 날 밤에는 남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면 무조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멋모르고 근처에 서성거렸다가는 규칙에 따라 멍석말이를 시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다. 운명의 이치가 이렇게 저어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윗마을에는 잠깐 못 간 노총각이 살고 있었고 아랫마을에는 딸 달린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노총각은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겨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 아랫마을 청산가부는 천성이 고와 딸 하나를 데리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가다가 우연히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청산가부를 본 노총각은 갑자기 가슴에서 나는 말발굽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노총각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청산가부 얼굴만 떠오르는 산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노총각은 어떻게든 과부를 아내로 삼고 싶은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총각과 과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이웃 할머니에게 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옳지. 총각은 기발한 생각에 무릎을 치고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여자들이 목욕하는 날이 왔다. 노총각은 미리 버르나무 위에 숨어서 여자들이 오기만 기다렸다. 옷을 벗은 한 무리의 여자들이 수다를 떨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총각은 눈여겨봐둔 과부의 옷을 슬그머니 가져갔다. 목욕을 마친 여자들이 하나둘씩 옷을 찾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여자들이 다 돌아가고 과부는 잃어버린 옷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워낙 마을의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터라 누가 감췄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노총각이 슬그머니 가부 앞으로 나타났다. 저, 저기 누구요? 기겁을 하는 가부가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쉿, 놀라지 마시오. 난 윗마을에 사는 노총각이요. 노총각이 누가 들을까봐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옷을 돌려주세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흠모해 왔소. 내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소? 노총각은 민망해하는 과부에게 시선을 떼며 비스듬히 돌아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제 옷을 이리 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기 전까지 절대 줄 수가 없소. 만약 거절한다면 사람들을 불러 이 모습을 보이고 내 진정 호소하겠소. 알았으니까 일단 옷부터 주세요. 가부는 진짜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 노총각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옷을 입은 과부는 노총각에게 자신은 이미 아이가 있고 더군다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설득을 했다. 하지만 노총각은 막무가내였다. 노총각은 어찌나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과부로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과부는 노총각을 만나주기로 약조를 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목욕하는 날을 피해 사흘에 멀다 하고 냇가 버드나무 밑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정분이 나 이제는 하루를 건너뛰기가 아쉬울 정도가 되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과부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만약 누가 눈치라도 채기라 하다면 어떻게 하죠? 과부는 노총각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내보였다. 두 사람의 일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몽석마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삽시다. 내 당신하고 아이를 호강까지는 못 시켜도 끼니 걱정을 안 하게 할 수 있소이다. 그때마다 노총각은 과부를 꼭 껴안으며 안심시켜 주었다. 과부도 이미 노총각 없이는 못 살 만큼 정이 들어버려서 함께 도망치자는 말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한 다음 두 사람은 야반도주 날짜를 정하고 버드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버드나무 밑을 만나 떠나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잠이 깬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야반도주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다급해진 사람들은 짐을 내팽개치고 겨우 아이만 건사한 채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양쪽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잘된 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일로 사람들 입이 심심할 틈이 없었다. 그날 이후 노총각과 가부가 만나 사랑을 나누던 버르나무를 바람나무라 불렀고 가부들은 그 근처에도 오신도 못하게 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내가 있던 자리에는 도로가 생겨 물길이 없어졌지만 바람나무는 누굴 기다리는지 아직도 머리를 버펄거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